우리 그 최기현 알바노조 대변인 토론자의 얘기 잘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공감하는 게 당사자들이 좀 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또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최저임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위원회 그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알바노조 못지않게 집을 사업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참여할 때 월키비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그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처음에 그만큼 첨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렇게 좀 밤샘 회의도 하고 또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도 하는 어떤 진짜 상고 끝에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게 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정해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또 그거를 지불해야 되는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상당한 불만과 불안이 야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지난 7월 12일이죠. 소상공인들이 그 국회 앞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당일날 알바연대에서는 광화문 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올라가서 또 뜻을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국민이 왜 그 을인 약자끼리 어떤 이런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최저임금 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 내에 현장 방문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대표들이 아까 문제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자들 노동자위원 대표나 사용자위원들 대표의 어떤 얘기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분하고 더 합리적인 방향, 10,000원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동료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소상공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1,200만의 근로자와 700만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금을 거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내에 아들,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또 부모들은 또 자영업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극단적으로 내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현장에서는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2014년도만 해도 사실은 노동계하고 사용자에서 최초 제시안을 낼 때에는 그렇게 큰 격차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유독 2015년도부터 어떤 정부나 정치권의 어떤 시그널, 1만 원이라는 소득 성장 주도론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아까 번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은 정부나 정치권의 잘못된 시그널이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이게 지금 불안과 불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들고 싶죠. 소상공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 돈을 어느 정도 잘 영업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0원 주지 우리는 형편이 돼요. 하지만 전체 소상공인의 25%는 아직까지도 최저임금보다도 못 버는 어떤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정 어떤 이런 1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는 사실은 합리라고 바라보기는 좀 뭐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양극화, 빈부 격차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과연 이거를 100% 수용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최저임금밖에 없느냐
라는 걸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인지 보건복지 소속의 최저임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저소득 근로자들의 어떤 빈부격차를 해소를 한다는 게 1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6,470원. 나머지는 그러면 정부가 공공 이전 소득을 통해서 채워주면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사회보험제도, 또 근로에 대한 어떤 근로장려세제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로만 가지고 노동으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생계비, 진짜 인간다운 생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하고 있고 매년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20조 되는 금액을 전체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을 사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계속 듣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착각을 할 정도로 모든 최저임금을 가지고 만능 열쇠처럼 열어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또 우리 이정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게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올리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올리면 대한민국 수준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건 지금 근로자들보다도 더 못한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농민들이 어떤 그 취약계층이었고 또 한때는 근로자들이 또 취약계층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소상공인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온 게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소상공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또 최저임금 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을 표현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제도, 그다음에 근로자는 세액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0원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절대 빈곤 근로자들은 그만큼 없어지겠죠. 월 209만 원에 대한 어떤 그 임금을 받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공 이전 소득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어떤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자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는 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선제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법안이 제시되고 이런 걸 보면 선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후차적인 방법으로 먼저 소상공인들이 마중물 노릇을 해라. 그런 다음에 어떤 뭐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선제적 지원 조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담아서 3가지 정도를 기획재정부에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런 그 사대보험 관련된 준조세에서 조금 유롭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는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사실은 근로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느 수준 미만의 어떤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세제를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 자료가 없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파악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근로에 대한 어떤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정부가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보는 건 최저임금이 갖는 어떤 이건 아까 뭐 많은 토론자들도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을 경우에 지금 사회 그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사업자들 중에서 특히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고용을 줄이는 부분이 개인이 그냥 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그 무인화된 설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그럴 뿐더러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외식업 같은 경우에서도 그 무인 발권기를 통해서 지금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PC방 같은 데서도 IT, IoT,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인화를 하자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서 합리적으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이거 사실은 조금 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통해서 만들어서